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이제 초반 하락, 반등, 다시 하락 이런 형태를 보였는데 초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거는 그러니까 주요 지표들이 좀 안정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10년물 금리가 2.7%대까지 훌쩍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여기서부터는 최대로 올라가 봐야 3%다. 사실 2% 초반에서 그 정도에서 한번 이제 방어가 됐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가 쉽게 안정이 안 되고 또 긴축이 좀 세게 진행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더 밀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3% 부근에서는 좀 저항 나오지 않을까? 이래서 금리 상승에 대한 둔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고차 가격이 미국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당연하긴 한데 어쨌든 미국의 물가 항목에서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중고차 가격인데 이게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또 하나의 어떤 물가에 영향을 줬던 국제 유가도 지금 96달러 전후까지 밀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100달러 넘어가서 130달러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겠다. 그럼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준다면 긴축 우려도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긴축도 뭐 연달아서 세게 가기보다는 이제 초반 한 1년만 고생하면 긴축 강도는 좀 얇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확진자 감소자 이력까지 더해지면서 하락 출발했다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금리는 더 오를 것 같고 또 세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어떤 보도, 이게 로이터 보도인데 금리가 향후에 3.25에서 3.5%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초반에 3회 연속해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연이어 이제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다음 이제 문구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물가가 안 잡히면 성장률 제로를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아예 그냥 0이 되더라도 물가를 반드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긴축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연준의 어떤 정책이 생각보다 강력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반등한다 하더라도 이제 반등을 좀 제한을 했고 그러다 이제 결정적으로 하락 쪽으로 돌아선 게 이제 중국발 재료. 그러니까 중국에 오늘 3월 물가 지표 나왔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전달보다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줄긴 했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는 더 높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중국이 지금 봉쇄 이후에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나오면 중국이 과연 부양책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나오면서 이제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2% 넘게 거의 3% 가까이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시장도 같이 하락 쪽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컸는데 시가총액 27위까지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18위가 이건 거래 중지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중지 중인 걸 제외하고는 이제 나머지 다 빠진 거예요. 예, 그럼 특히 이제 2차 전지, 지난주 주말에 시장을 끌어올렸던 게 2차 전지주였는데, 에코프로비엠, 뭐 LNF 이런 종목들 낙폭이 컸죠. 그리고 게임주도 낙폭이 유난한 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와 게임주 낙폭이 유난했다라는 점에서 보면, 혹시 이거 CFD 물량 아닌가? 그러니까 CFD 계좌 자체가 그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재료가 나올 때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 텐데, 뭐 금리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 리콜 문제,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 차질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여기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시장 코스닥 낙폭을 더 키우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음에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양시장 다 팔았고 기관은 코스피는 투신권하고 연기금이 이제 붙어져가지고 이제 순매수로 끝나긴 했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뭐 양쪽 많이 팔았는데 코스닥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건 CFD 쪽 계좌로 추정이 돼요. 뭐 이건 뭐 제가 확신이 있는 건 아니고 추정만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매도가 많이 나왔고 코스피는 이제 매도가 좀 줄긴 했는데 외국인 투자들이 오늘 삼성전자 순매도가 1,000억 원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이제 이게 어떤 뭐 좀 좋은 시그널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외국인들 선물도 샀고 옵션도 콜을 좀 사고 이렇게 돼서 금융 투자가 이번 주 초반만 넘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매수 전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수급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 수급하고 이제 맞물려서 좀 대형주가 올라가는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만 놓고 보면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매도가 이어지는 데는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어떤 근본적인 시장을 돌릴 만한 재료가 없다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선뜻 매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슈를 보면 지금 중국 재료, 그러니까 지난 주말 넘어오면서부터 뭐 미증시 하락해서 이제 좀 빠지긴 했지만 초반에 그걸 극복을 했었잖아요. 근데 중국 재료가 나오면서 빠졌죠. 이게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대만 제일 많이 팔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죠. 근데 중국 재료가 길어지게 되면 시장이 조금 더 고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하고 이제 중국에서 상하이 봉쇄 조치 시작된 이후에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잠복기가 끝나고 나서 수치가 좀 완화되는지 이게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좀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관련된 데이터 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은근히 미국 인플레이션이 상반기에 정점을 찍고 좀 꺾이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서 이제 중고차 보여드렸고 국제유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치들이 좀 진정이 되면 시장이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확진자 수가 10만 명 이하로 일단 수치는 나왔죠. 물론 이제 주중엔 다시 올라갈 텐데 확진자 감소에 따라서 외국인들 수급이 일부 부드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또 관련주들이 뭐 매일 반응할 수는 없겠지만 또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진자 감소에 따른 어떤 업종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는 석탄,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뭐 이런 조치 있었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곡물은 뭐 석탄하고 비슷한 논리로 올라갔고, 금융, 통신주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자동차 빼면은 긍정적인 재료로 올라간 종목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차가 여기에 끼고 있어서 오늘 또 삼성전자가 밀리지 않고 끝나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IT 삼성전자가 68,000원에 대롱대롱 이제 매달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하루 정도 이번 주에 좀 돌아주면 시장이 이제 조금 올로 숨통이 트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계속 2,750에 갇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급락 전에 2,900 조금 더 되는 자리가 상단이었고 그때가 빠지기 시작했던 자리였고 2,600이 바닥이었잖아요. 근데 딱 2,750이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재에 대해서 적응을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최대폭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재료가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뭐 반대로 또 이 반등의 절반 정도 되는 위치라고 친다라면 그게 또 이제 2,600 한 70포인트 정도? 그 정도 구간이 또 조정의 일단 지지선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를 뛰어넘는 어떤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근본적인 어떤 유가가 추세적으로 확 떨어져 주거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재료들,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거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지수에 엄청난 기대를 두기보다는 종목 장세, 그러니까 지수에 의미 있는 반격이 바로 시작된다 이렇게 보기엔 쉽지 않아서 그 종목들 수급 동향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추가적인 내용은 그때그때 이슈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공부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 자료를 만들고 있으니까 올려지는 대로 할 텐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추천주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추천주가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종목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만 좀 같이 해주시고요. 나중에 또 서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